안녕하세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지피지기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작년 수능의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올 수능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전략 4가지를 알아볼 거예요.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작년 수능의 특징 1입니다. 재학생들은 망했는 반면에 재수생들은 강세를 보였어요. 얘들아 왜 그랬을까? 재수를 했으니까 1년 더 공부해서 더 나은 성적이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더 큰 원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고3들 영어 실력이 어땠을까요? 실제로 2015 수능을 직전에 보고서 수능을 준비했죠. 그러니까 그 선배들이 쉬운 수능을 봤던 걸 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6평, 9평까지도 보니까 영어가 쉬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난도 문제, 비연계 고난도 문제 같은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런 훈련도 안 돼 있었죠. 그래서 결국 작년 고3들은 이전 고3들에 비해서 영어 실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단적인 예로 34번 빈칸 같은 경우에 정답률이 20%밖에 안 나왔다는 거는 만약에 예전 고3들 놓고 본다면 적어도 30%대 이상의 정답률은 나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재학생들의 영어 실력 저하로 6평, 9평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그쵸? 그 실력의 폭이 그쵸? 수능에서는 결국 많은 점수 차이로 이렇게 나타났던 거죠. 이에 비해서 작년의 재수생들은 2014년도 수능 B형 좀 어려웠던 수능이죠. 직전 선배들이 그거를 치르는 것을 보고 공부를 시작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고난도의 비연계 문제들을 대비해서 공부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차곡차곡 재수생들은 쌓아놓은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수능에서도 그 실력 발휘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6평, 9평대 만점자들 중에 그쵸? 10명 중에 1명 정도만 만점이었다 했는데 대부분 그쵸? 재수생들이 많은 폭을 만점으로 이어갔던 것 같고요. 재학생들은 평가원에 비해서 실제 수능에 있어서의 점수는 많이 하락했던 특징이 있었습니다. 결국 고난도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실력을 쌓아놨느냐 아니면 그것에 소홀히 했느냐 그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올해 수능 전략 1 뭐죠? 실력을 쌓자. 실력을 쌓는 공부를 해놓자. 실력은 아무도 배신하지 않습니다. 어떤 수능도 실력은 배신하지 않아요. 그러면 영어 실력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할까요? 영어 실력이라는 게 나는 2가지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쵸? 해석력 그리고 독해력. 선생님 해석하고 독해가 뭐가 다른가?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문장 단위로 정확하게 그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더 풀어 얘기하면 탄탄한 어휘 실력과 탄탄한 구문 실력을 바탕으로 그 문장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를 정확하게 끌어낼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해석 능력이라 할 수 있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영어의 기본적인 체력이 됩니다. 이게 없으면 흔들리게 돼요. 이거를 차근차근 쌓아놓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탄탄한 해석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쌓아놔야 될 또 중요한 실력이 있습니다. 그게 logical reading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논리적 독해력. 이건 뭐냐? 결국은 여러 문장들이 하나의 글 안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그 문장 해석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각 문장들이 어떤 논리를 가지면서 서로 연결되고 있는지 그 연결되는 글의 흐름을 읽어나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글 전체에서 필자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 필자의 의도를 매우 선명하게 읽어낼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독해 능력을 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해석 능력이라는 건 각 문장, 즉 나무를 볼 수 있는 능력이라 한다면
독해 능력은 그 나무들이 모여서 어떠한 글을 만들고 있는지, 어떠한 숲을 만들고 있는지 그 숲 전체를, 그 구조를, 그쵸? 쭉 조망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전체 내용이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 능력이 같이 쌓여 있어야지 영어 실력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같이 탄탄히 쌓아졌을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어떠한 수능 난이도의 문제가 나와도, 그쵸? 실력 발휘가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한 능력이니까 잊지 말고 쌓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작년 수능 특징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거죠. 작년 수능 봤는데 EBS 지금 별로 안 보이네, 당황했던 친구들 되게 많았을 거예요. 이미 예고가 됐던 거죠. 간접 연계라는 것이, 그쵸?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6평에 약간, 그리고 9평에는 거의 반영이 돼 있었어요. 간접 연계라는 게 뭐죠? EBS 지문이 그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EBS에 있는 것과 소재가 같은 다른 지문, 결국은 비연계라고 볼 수 있겠죠. 평가원의 발표는 EBS 연계 비율이 72점 몇 프로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했죠, 작년에도. 근데 여러분이 72점 몇 프로의 지문을 보지 못했던 이유는 결국 간접 연계 비율이 거의 40%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EBS 반영 비율은 30%대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비연계가, 간접 연계를 포함한 비연계가 70%를 차지한다. 이게 작년 수능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렇죠? 올해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당분간 그대로 갈 거예요. 그렇죠? 정상적인 영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지문의 내용을 우리말로 이해하는 기형적인 영어 학습은 점수를 딸 수 없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보여주려고 할 것이고, 올해도 간접 연계 방식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의 학습 전략 2, EBS를 공부하지 말자. EBS 내용을 공부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내용을 공부하고 외워서 점수를 따보려는 거 하지 말고 EBS는 해야 되죠. 그럼 EBS를 가지고 EBS로 실력 쌓는 공부를 하면 됩니다. EBS로 하고 기출로 하고 다른 또 비연계 지문을 가지고서 실력을 쌓아놓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에요. EBS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EBS를 공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실력은 EBS로, 기출로, 비연계로 쌓을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이것은 작년 수능만의 특징은 아닌데요. 수능은 그 목적이 뭐죠? 다른 여타 시험과 다른 아주 중요한 목적, 변별이라는 게 있어요. 적어도 상위권을 변별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최상위권을 변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출제위원장의 말, 이번 수능에서도 변별력을 위한 최고 난도 문제는 과목별로 두세 문항에서 많게는 너댓 개 문항을 출제했다. 영어에서는 어땠죠? 지금 5개 정도의 문항이, 그죠? 정답률이 43% 이하가 나와 있어요. 요 문항들을 고난도 문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여러분이 보시면 정답률이 20%대가 두 문제죠. 34번 휘트만의 Fame 나왔던 거 있죠? 그게 정답률 20%였습니다. 그리고 38번 문장 삽입 문제. 돈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even so를 사용했던 그 문항이 정답률 22%였어요. 정말 정답률이 낮죠? 이것은 그 자체 문항의 난이도도 있지만 첫 번째 특징에서 얘기했듯이 이 문제를 푸는 고3 학생들의 영어 실력 저하 현상도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33번 씨앗 종자를 구입해야 되는 상황, 뭐 이런 벌어지는 빈칸 문제가 40%, 그리고 42번 이건 연계, EBS 연계였는데요. good과 bad의 경계는 항상 변화한다는 이 빈칸 문제. 그리고 마지막
장문 빈칸, 과학 지식의 효용성에 관련된 것들이 고난도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요. 결국은 이 고난도 문제 5개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결국 34, 38 이 두 문제를 틀리면 94점이 되죠. 그래서 1컷에 걸리는 상황이 되고요. 그 이후에 40%대 문항 두 문제를 틀리면 88점으로 2컷에 걸리게 됩니다. 거기서 한 문항을 더 틀리면 85점으로 3등급이 됐죠. 결국 수능에서는 그 문항 수가 두세 문항이냐 너댓 문항이냐 차이는 있을지언정 결국은 1등급을 가리는 문제, 2등급을 가리는 문제, 그래서 3등급과의 차이를 두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출제할 겁니다. 올해도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제 예상으로는 올해 고난도 문제는 한 4문항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작년 6급형이나 2015 수능 수준하고 그리고 좀 어렵다고 생각했던 2016 수능하고 그 정도 사이 정도가 아닐까. 그래서 정답률 30~40%대가 한 2문항, 그리고 정답률이 50에서 60% 되는 것이 한 2문항에서 약 4문항 정도가 약간 고난도 문제에 속하지 않을까. 결국 이 4문항 안에서 만점과 1등급, 2등급, 그리고 3등급까지도 가려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이 문항들 올해는 꼭 맞추세요. 그래서 꼭 대학 갑시다. 오케이. 4번째 특징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프 더 레코드인데요. 오프 더 레코드인데 말하니까 오프 더 레코드는 아니겠네요. 작년에 그 수능 출제진들이 대폭 교체가 있었습니다. 특히 영어는 엄청나게 바뀌었는데요. 대학 교수 임용된 지 한 5년에서 10년 차 정도의 교수진들이 작년에 거의 신규로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좀 봤던 그러한 비연계 문제들, 퀄리티 있는 문제들 많이 출제했고요. 많은 호평을 받았어요. 실제로 평가원에서도.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이 그대로 출제에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작년에 6평에 들어갔고 9평에 들어갔던 그 풀에서 또 수능을 출제했기 때문에 결국 같은 출제진에 의해서 출제되었던 작년 6, 9월 평가원 문제, 어려웠던 문제 좀 빠졌으니까 쉬운 문항들이 좀 남아있었죠. 그리고 작년 수능 문제, 이것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같은 출제진이기 때문에 그렇죠? 같은 문제 출제 스타일이 나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답 구성 방식, 어떤 식으로 오답 또는 함정들을 구성하는지 그 방식도 좀 봐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출제진들이 선호하는 소재 같은 거, 아까 소재 얘기했는데 휘트만에 있어서 fame, 즉 시인과 대중과의 관계, 이런 문학적인 소재들,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그 자체 목적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지식의 효용성 같은 문제들, 이러한 소재들을 기본적으로 많이 출제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러한 분야에 대한 관심이나 그런 글들을 많이 접했던 출제진이다라는 거, 이걸 하나의 여러분에게 팁으로 드리는 겁니다. 어떤 EBS 지문이든 비연계 지문이든 이런 거 볼 때 이러한 소재들이 좀 어느 정도 포커스가 되면 보다 대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략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오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나요? 오케이. 올 수능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이 4가지 전략을 종합해봤습니다. 결국 올해는 쉬운 수능은 있고 약간 고난도에 맞춰서 EBS1이 아니고 EBS 내용을 공부할 게 아니고 EBS로 기출로 비연계로 뭘 쌓아야 되죠?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2가지, 정확한 문장 해석 능력, 그리고 논리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는 독해력, 이 2가지 실력을 꼭 쌓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올 수능 여러분 다 만점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전략 잘 들으셨죠? 하지만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 전략은
전략일 뿐 오해하지 말자. 어떤 전략도 실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쌓은 실력은 모든 전략을 이길 수 있어요. 부디 올해는 실력을 쌓아서 꼭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피지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